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회담 성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뭘 얻었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파이를 잘 부르시던데, 파이라는 게 우리가 파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안 파이를 뭘 얻어왔냐. 국빈 대접은 융숭하게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외교라는 게 그 겉모양이 화려할수록 속이 비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요, 동맹이라도 같은 동맹이 아니에요. 일본한테는, 일본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에 보면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하는 데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호주하고는 최근에 핵잠수함을 그렇죠. 미국이 판매하기로 하고 호주가 앞으로 엄청난 핵잠수함을 가집니다. 같은 동맹인데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이만 해달라. 그렇게 미국한테 요구를 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겁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는 다 빼고 기존에 하던 해구상과 확장 억제 기존에 다 해오던 겁니다. 예. 말로 문서로 다 해오던 건데 그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수사를 더 넣어가지고 별도의 문건을 만든 게 워싱턴 선언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얻어와야 될, 경제에서 가장 얻어와야 될 가장 넘버원은 그거는 중국하고 앞으로 계속 무역과 투자를 할 자유. 그렇죠. 예? 우리 윤 대통령이 좋아하신 자유. 네. 그 자유를 이번에 얻어 오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다 중국하고 하거든요. 일본도 하고 호주도 하고 대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유를 미국으로부터 얻어왔어야 되는데, 근데 미국 정부가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이 만약 제재를 받으면 삼성, SK 하이닉스도 팔지 말아라고 이야기한 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거기 플러스 지금 IRA법하고 칩스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번에 구체적인 거 하나도 못 얻어왔잖아요. 그게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할 자유와 직결된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경제에서는 제일 아쉬운 대목이죠.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아메리카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아 파이는 뭐를 얻어왔냐라며 박수를 덜 받더라도 덜 화려하더라도 꼭 귀국길에 챙겨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다고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일 중요한 건 회담이었는데 이 중요한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뭘 얻었냐다. 화려하고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나토식 핵공유 혹은 독자적 핵무기론을 주장해온 유 전 의원은 이번 방미 결과 안보 분야의 성과도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미국한테 좀 당하고 왔다며 독자핵을 개발할 길을 완전히 스스로 안 하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 와버린 것이다. 그 때문에 받아든 게 워싱턴 선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보수 언론이 이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막 칭찬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해석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핵공유가 아닌 걸 스스로 잘하니까 사실상 핵공유로 느끼는 것이라며 해구산이고 확장 억제고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것을 이번에 워싱턴 선언으로 문서로 하는데 불과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나토식 핵공유의 핵심은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핵무기는 절대 갖다 놓지 않으면서 부산이나 진해의 SSBN이라고 핵탄두 미사일이 실려있는 잠수함이 온다는 것이 아닌가. 그건 방문이다. 왔다가 며칠 있다 가면 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미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의 중심축으로 가져오는 것은 늘 찬성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의 축, 외교의 공간도 늘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우리 정부의 미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클론이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한국 기업도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늘리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경제에서 가장 얻어와야 될 가장 넘버원은 중국하고 앞으로 계속 무역과 투자를 할 자유였다며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IRA법하고 칩스법도 구체적인 거 하나도 못 얻어왔지 않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 시작 1주년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 걸 꼽기가 진짜 힘들다며 1년 동안 3개 개혁된 게 하나도 없고 공정과 상식의 나라 그게 됐나 잘한 건 아메리칸 파이를 잘 부르더라라고 말했는데요. 유 전 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신당에는 전혀 지금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위중한 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당 정치인 중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반면 태영호 국힘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빨아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꿈보다 해몽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돋보이는 성과가 뭐였다고 보세요? 저는 하이라이트, 피크는 당연히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4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네. 총 60여 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네. 뭐 박수 정도는 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 말을 했을 때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 상원 의원들이라는 게 대단히 그 눈높이가 높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뭐 의례적으로 우선적으로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하다 하는 거는 정말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그래서 의원님이 외교관 출신이시죠? 네, 그렇죠. 공사하셨잖아요. 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실력을 평가해 주신다면 우리 토플로 치면 한 96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영어 연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넘나지 인토네이션.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점에 가서 강조하고 퍼즐을 할 거냐 이런 건데 그 기술적인 측면을 완전히 소화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이번에 이 워싱턴 선언의 골자는 뭐냐면 미국으로서는 안심해라. 우리가 핵 우산을 너희들과 정보 계획을 공유할게라고 미국 속에 약속이 하나 있고 우리도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면 우리는 믿고 핵무기 개발 안 할게. 이 두 약속이 서로 교차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주머니 속에서 이걸 공유할지는 지금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인 것처럼 예. 완전히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러면 미국을 믿고 핵무장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도 결국 이 약속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이 워싱턴 선언은 양자 간의 합의를 교차 공약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주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국힘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한 것을 국빈 미국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평가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의 연설에 호소력이 있었고 애드리브까지 있었다고 호평했는데요. 태 최고위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이었다며 44분 동안 연설에 60여 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여러 차례 함성이 나왔다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은 눈높이가 대단히 높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화답하는 건 정말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그만큼 대통령 연설 내용이 호소력이 있었고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처럼 매우 유유적절하게 또 애드리브까지 쳤다고 극찬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영어 실력을 묻는 질문에 토플로 한 960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영어 연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높낮이, 그 다음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 강조하고 할 거냐 이런 건데 그 기술적 측면을 완전히 소화하시더라고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이어 4.3 발언 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저는 변함이 없다. 이건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여러 역사 문제들에 대한 문제는 올바로 정리하고 그 강을 건너야 한다고 이날도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내년 총선에 반드시 공천을 받아야 하는 태 의원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이런 자가 또다시 국회의원을 해보겠다고 나대는 걸 보자니 버럭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본인이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년에는 절대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